발표할 내용은 그 버퍼 오버플로우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사실 정확하게 시스까지 다 하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버퍼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일단은 그 시스템 내용이나 이런 뭐 문서 내용을 보면서 이제 발표하도록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기회에 제가 좀 준비가 되면 실제 실습 환경을 빠르게 뭐 1시간 이내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아마 관련 내용이 그러니까 그 실습 프로그램이 한 2-3가지 정도 돼요. 그래갖고 현재 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버퍼 오버플로우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산기를 보통 이제 실행시키는데, 뭐 계산기를 실행시킨다는 의미는 내가 얼마든지 페이로드를 바꿔가지고 뭐 해당 PC를 장악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exploit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POC랑 exploit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해킹 이런 짓을 한다 그러면 exploit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오이 해킹을 하면, 그다음에 바로 전까지 그냥 이렇게 학술 발표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POC라는 이제 용어를 써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취약점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exploit db.com이나 이런 데 가시면 POC 코드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통해서 각종 사용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OS 아니면 각종 그런 데 취약점을 분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어떤 exploit 코드를 또 생성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러면은 그건 이제 넘어가고요. 일단은 금일 발표할 내용은 취약한 OP 코드 로직을 통해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를 일으켜가지고 하는 내용을 이제 발표할 내용입니다. 전형적인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해당 소프트웨어에 어떤 접근을 할 때 어떤 공격 코드를 보내려면 어떤 네트워크 포트가 열려 있거나 또는 어떤 환경 설정값에 설정값의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줘서 해당 프로그램이 그러한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죠. SQL 인젝션에서도 우리가 뭐 파라미터로 어떤 인젝션 코드를 보내야 되잖아요. 전혀 해당 그러니까 웹페이지가 어떤 파라미터를 받지 않으면은 사실 공격하기 힘들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쿠키 값도 안 쓰고 뭐 전혀 그런 저기가 없다고 하면은 아마 인젝션이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DB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이 버퍼 오버플로우도 시스템 공격도 마찬가지로 해당 시스템에 운영되고 있는 OS라든가 소프트웨어의 어떤 로직상에서 이 공격자가 접점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보통 이제 많은 연결 고리 중에 하나가 이제 해당 서비스 포트라든가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어떤 환경값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뭐 영화를 보는 영화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영화 파일을 읽어드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MP3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음악 파일을 읽어드릴 거고, 그러면 공격자는 이 영화 파일이나 아니면 이런 음악 파일에 어떤 해당 이 POC나 이제 익스플로이 코드를 넣어서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런 공격 코드를 넣은 데이터를 이제 사용자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죠. 그러면 취약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아마 공격을 당할 겁니다. 누가 그냥 저거 꺼주시죠. 마이크. 용화문인가? 예. 그 밑에 보시면은 마이크 이렇게 표시 있어요. 토크온에.
지금 일단 화면상에 보시면은 그 정의된 BOF 형태라고 해가지고 앞에 정크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정크 코드라는 거는 그냥 의미 없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그 프로그램 로직상에서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일을 수행하다가 어떤 다른 그 우리 보통 함수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기를 타서 다른 위치로 갔다가 다시 해당 위치로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곳을 우리가 이제 리턴 주소라고 하는데 그 리턴 주소를 우리가 이렇게 올린 POC라든가 exploit 코드로 이동하도록 하면 그게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 겁니다. 해당 서비스나 그 소프트웨어에서 일을 수행하다가 해당 자기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공격자가 그 원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 버퍼 오버플로우의 공격 방식이었고 실제로 과거에 많이 당하고 지금도 그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대비책이 안 돼 있다면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스택가드라든가 또는 그 까나리 같은 뭐 이런 어떤 시큐어 코딩 뭐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아마 잘 당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개인용 OS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더 쉽게 당하고, 네, 뭐 윈도우 2003 이상의 어떤 서비스 시스템을 구동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막아져 있습니다. 그런 설정들이.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EIP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RET, 리턴 주소, 그 다음 점프 ESP라는 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NOP, 롭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SLED, 예, 롭슬레이드, 그 다음 쉘코드, 이런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요. 일단 EIP 레지스터는, 뭐라 해야 되나, 현재 프로그램이 그 실행하고 있는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실행하고 있는 주소값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EIP 레지스터인데, 이 소프트웨어가 실행을 하다가, 이제 이 EIP가 해당 리턴 주소로 왔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오버라이트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원래 호출했던 곳으로 리턴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이제 정크 코드와 함께 오버라이트를 해가지고, 지금 점프 ESP, 그러니까 ESP라는 레지스터에 보면, 이제 이 해당 우리가 그 공격한 코드를 이렇게 올려뒀는데, 그곳으로 이제 점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롭슬레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그 쉘코드가 중간에 실행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쉘코드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떤 뭐 계산기를 실행시킨다. 그럼 계산기를 실행시키는데 처음에 계산기도 뭐 그냥 막 코드 한 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상당히 큰 용량일 수도 있고 작은 용량의 코드가 될 수 있는데 중간에 만약에 중간으로 점프하게 되면은 실행이 잘 안 되니 앞단에 의미 없는 그 높값을 이렇게 좀 충분히 둬가지고 그곳을 점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쉘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BOF의 공격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더 내용이 들어갈 거는 이제 취약한 레지스터를 참조하는 OP 코드를 통해서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보는 것보다 상당히 좀 복잡하죠.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이 OP 코드의 로직상에 지금 밑에 보시면 이 콜, 디워드, 뭐 PTR, DS, EDX 플러스 28. 근데 EDX에 있는 값을 우리가 오버라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는 어디다 오버라이트를 했어요? 리턴 주소값에다 오버라이트를 한 거죠. 근데 리턴 주소에다가 오버라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로직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로직상에 콜을 하는 거예요. 콜을 지금 만나게 되면은 해당 위치에 있는 값을 불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EDX 플러스 28이라는 주소에다가 우리가 그곳에 우리가 원하는 그 점프할 곳 코드를 넣어주고 위에 쉘 코드로 이동하도록 최종적으로 만들면 공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로직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어떤 공격값을 보냈을 겁니다. 공격값을 보내면 이제 이 프로그램 로직이 콜을 해가지고 점프를 하는데 이 점프한 코드가 다시 또 점프를 해요. 그리고 점프한 곳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메모리상에 스택에 올려둔 어떤 그 공격 코드를 점프하게 해서 그 해당 서비스나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그 해당 시스템을 장악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얘기가 많이 오네. 예. 그리고 이제 실습에 앞서가지고 실습 환경은 일단 공격자는 털이 설치된 PC 환경이 됩니다. 뭐 윈7, 윈XP는 상관없고요. 희생자는 제가 그냥 XP로 했는데 이것도 윈7이나 윈8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실습 소프트웨어가 이제 필요한 거고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뮤니티 디버거를 사용하는 거고요. 실습 소프트웨어는 지금 보면 쉐어링 파일닷컴에 가서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 관련 문헌 주소는 해당 이곳에 가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2014년 5월 14일 날 발표된 그 제로데이 공격으로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이게 지금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9월달 이게 9월 17일 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번 해봤는데 그때까지도 이 해당 공격이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퍼져가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퍼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BOF 공격이라든가 또는 그 SEH 공격이나 또는 또 뭐냐 그거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어쨌든 뭐 다양한 이런 공격을 할 때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막 보내볼 거예요. 근데 이게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이렇게 어떤 전문적으로 좀 쉽게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보면 쉽게 공격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나 툴을 이용해가지고 하거나 또는 그런 거를 이게 전문적으로 뭐 학문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노하우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들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퍼징이라는 말을 쓰고 그런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퍼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모이킹이라도 하면은 보통 웹 공격이 아닌 시스템 공격 중에서 아무래도 이 퍼징에 대한 노하우가 조금 있어야 아무래도 그 공격에 대한 기술 외에도 실제로 그 해당 기술을 이렇게 시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밑에 보면 또 해당 내용으로 제가 좀 더 추가로 이제 넣었고요. 요 관련된 문서는 이미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해당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번에는 이 해당 소프트웨어는 어떤 소프트웨어냐면 공유를 쉽게 해줄 수 있는 웹서버예요. 웹서버 개인용 웹서버 갖고 보통 우리 교육장이나 이런 데 가시면 강사님들이 뭐 교육자료라든가 프로그램 등을 유준님 1407 마이크 꺼주세요. 들립니다. 공유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프로그램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28 쉐어링 웹서버라는 것도 사용을 해요. 그리고 해외에서 많이 쓰고 있고, 이거 돈 주고 사야 되는 건데,
무료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유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어떤 취약점을 이제 아까 그런 방법으로 이제 실제 버퍼 오버플로우 이렇게 갖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실제 이제 이 POC 코드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우리 로컬상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해당 소프트웨어가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건 또 웹서버라 웹서버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웹서버에 우리가 웹서버라고 하면은 IIS, 아파치, 뭐 엔진엑스, 뭐가 있냐, 서블릿,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거 외에도 이런 개인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웹서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웹서버에 이제 POC 공격 코드를 보내서 그 웹서버가 버퍼 오버플로우를 일으키는 거죠. 이제 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사용하는 게. 이 코드만 이렇게 따라 쳐보면 금방,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 지금 보는 코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유즈 스트립, 유즈 소켓, 뭔가, 통신하기 위한 어떤 모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펄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앞에 타겟, 이거는 그냥 제가 변수를 선언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점크 해가지고 A라는 문자를 100개,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다 앞에 샵을 붙인 건 이제 주석 처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서 my request는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웹서버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를 쓰죠. 웹브라우저를 쓸 때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해당 규칙이 있어요. 프로토콜, HTTP 프로토콜이죠. 그 HTTP 프로토콜에 어떤 값을 보내냐에 따라 웹서버가 응답하는 값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 중에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는 값은 바로 위에 있는 get하고 슬래시 어떤 해당 파일 위치, 그 다음에 http 슬래시 버전 1.0이든 1.1이든 이런 거는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웹서버 보내는 거고, 그리고 그 해당 웹서버에 우리가 어떤 요구하는 값, 보내는 값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해당 프로그램은 로그인을 할 때 로그인 유저 네임과 그다음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는데, 그때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우리가 어떤 값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정상적인 사용자라면 자기가 할당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 악의적인 사용자라고 하면은 아이디에 어떤 정크 코드를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건 아까 그런 기술은 퍼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값 중에 어느 정도 값을 보내야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보낸다고 해서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될지도 모르고, 근데 해당 소프트웨어는 아주 적은 양, 그렇게 많은 데이터도 아닌데도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되는 걸 보고, 그러면 얘한테 어떤 공격 코드를 보내면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마 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앞단의 쉘 코드는 이제 쉘 코드는 이제 점크 코드, 아까 점크 코드는 제가 이 화면에서 말씀드린 이 점크 코드 여기까지 이제 100바이트가 아니라 100개의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죠. 100바이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점프할 수 있는 코드를 이제 보내야 될 거고, 이런 저희들 이 내용대로 아마 데이터를 제가 구성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쉘 코드는 이제 아까 롭슬레이드, 즉 높이 x90이라는 게 이제 롭인데, 그거는 이제 앞에 이제 한 50개 정도 깔고, 그리고 호스트라는 곳에다가는 지금 타겟 주소 192.168.0.32 해당 PC IP겠죠. 그리고 포트 넣어주고 이런 값들을 이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커넥트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내는데 데이터
데이터를 여기서 아마 조합을 할 텐데, 어떻게 조합했냐. 샌딩, 페이로드. 리퀘스트. 이미 저기, 여기 있는 쉘 코드는 지금 사용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요거 제가 지금, 최종본에서 하나하나 이게 지금 단계별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쉘 코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정크 코드를 보내가지고 버퍼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지만 이제 지금 보는 내용입니다. 근데 해당 정크 코드는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헤더, HTTP 헤더에 지금 보면 여기에다 붙여놨죠? 정크. 유저 아이디에다가 이 정크 코드 100바이트 A라는 문자를 100바이트를 보냈어요. A는 실제로 ASCII 코드는 41이라는 값으로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뮤니티 디버거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되는 지점, 아까 위쪽에서 EDX 플러스 28, 이 지점에서 지금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된 건데, 지금 EDX 값이 41, 41, 41, 41, 즉 AAAA, 즉 저기 32비트로 봤을 때 8비트씩 AAAA 네 글자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버버 오버플로우가 이제 발생을 했구나. 이때 우리가 이제 이 디버거를 통해서 보게 되면 ESI, EDI, 또 ECX 이러한 레지스터들이 우리가 보낸 정크 코드를 일부분 담고 있구나. 그러면 이곳에 우리가 공격 코드를 넣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공격이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이 형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본 내용은 이제 해본 내용은 여기 지금 이제 뭐 저기 한 거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 지금 중간에 뭐가 빠졌네. 이제 그 다음 장에다가 넣어놨나? 여기 있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정크의 내용을 A 곱하기 100으로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A0부터 해갖고 요거는 메타스플로잇이라든가 또는 이뮤니티 디버거의 모나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거를 설치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거든요. 중복되지 않은 패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해당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즉 지금 이 위 앞에 보시면은 이제 AAA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몇 번째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각각 위치가. 그래서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중복되지 않은 값을 생성해가지고 이제 POC 코드를 정크 코드를 이제 보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값이 아까 그 해당 위치 EDX의 237634136 요 값을 이제 체크해 보게 되면 이게 어느 위치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게 되면 위치가 80번째, 아까 100바이트를 보냈는데 100바이트 중에 80번째 위치에 그 패턴을 찾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뮤니티 디버거를 설치해서 보시면 이제 모나 해가지고 패턴 옵셋 그 다음에 이 값을 집어넣으면 해당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이 POC 코드를 바꾼 겁니다. 네, 바꾼 거는 이제 위에 해당 코드에서 이제 이 POC 코드를 80번째까지는 이제 정크 코드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정크 코드 다음에 주소가 이제 이것도 이제 테스트 해본 거죠.
BBBB, 이거는 40, A는 41이니까 사이사이사이로 찍히겠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어떤 버퍼 공간이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코드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C라는 값으로 한 300개를 같이 해가지고 점커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봤더니, 우리가 아까 그 앞에서는 AA로 찍혀있던 게 여기는 요번에는 사이사이사이. 정확한 위치가 맞구나. 그리고 그 뒤로도 CCCCC들이 이렇게 쫙 노출이 되는 거 보니 어떤 공간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공격 시나리오 앞단에 미리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공격 시나리오를 이제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EDX 레지스터의 값을 조작해갖고 EDX 플러스 28일 때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는 몰랐나 ESI로 했죠. 여기 있는 ESI 레지스터로 점프하는 거죠. 이 점프를 해가지고 점프할 때 이 CCC, 이 BBB 다음에 이 CCC 쪽으로 점프하면 되겠죠. 그래서 점프할 때 점프 코드 1의 값은 점프 2로 하고 점프 2에서 최종적으로 쉘 코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프 레지스터는 무엇으로 할지 또 어떤 주수값을 뭐 사용할지 이제 고민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문헌에 아까 그 제가 초반에 아마 참고한 문헌이 있는데 거기 내용을 아마 살펴보시고 뭐 몇 군데 이 관련된 비슷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작성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알고서 쓴 것도 있고 모르고 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거랑 달라요, 약간.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참고하면서 해보니까 모르고 쓴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중간 과정 빠지고 그냥 결과는 이렇다. 뭐 근데 결과도 이제 잘 본인이 해본 게 아니라 해당 이걸 학술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냥 표시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복잡했었어요. 이 해보는 게. 근데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점프 ESI 레지스터에 있는 값으로 이제 점프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도 있겠죠. 여기도 많잖아요. 뭐 ESI도 있고 EDI도 있고 ECS도 있고. 근데 보통 ECS 레지스터는 우리가 카운터 레지스터라고 해서 얘는 보통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자주 이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를 참고를 잘 안 하고 그럼 ESI, EDI는 또 뭐냐?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범위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 레지스터들을 쓰게 되거든요. 이런 거는 여기서 뭐 설명드리면 또 끝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뭐 리버싱을 공부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참고적으로 좀 더 아마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ESIX 레지스터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점프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ESI 레지스터를 점프할 수 있는 코드를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메모리상에 이 EDX에서 지금 사이사이라는 값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 위치에다가 ESI로 점프할 수 있는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ESI로 레지스터로 이렇게 점프하겠죠. 예. 그래서 그 코드를 찾는 게 아까 또 제가 이브니티 디버거를 쓰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 모나라는 이 프로그램의 앞에 J는 점프의 약자예요. 점프 마이너스 R ESI 하면은 해당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점프할 수 있는 각 주소값들을 이렇게 찾아줘요. 그게 지금 1035개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맨 앞에 거 처음 거 그냥 썼어요. 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여기 있는 것 중에 점프할 수 있는 코드를 주소값을 부르면 해당 코드를 그냥 점프 ESI를 하는 거예요. ESI 레지스터로 그냥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SI를 요거를 했더니 잠시만요. 여기서
요 CCC라는 이제 4343 값이 보이는데, 요거를 지금 EDX잖아요. EDX 플러스 28. 요 위치가 요 위치라는 거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현재 얘가 가리키고 있는 그 ESI에서 플러스 28. 이게 좀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 아마 나중에 그 지금 발표하는 내용만 이렇게 문서로 보면은 좀 힘드시고, 사실은 이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꼭 이 위치가 아니더라도 다른 위치로 이렇게 내가 임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위치로 이제 잡았던 거였고, 왜? 계산하기가 편했거든요. 이, 지금 메모리상에 보면, 0하나, B1, 68, 28. 28에 플러스 28을 하게 되면은, 이게 28이라는 숫자가 우리 10진수가 아니라 16진수 28이죠. 그래갖고 이 위치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에 우리가 점프할 수 있는 코드를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디버깅을 해보면서 해보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지금은 말로만 좀 설명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이렇게 이 위치에 제가 이제 해야 된다 이제 표시를 했던 거였고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다 제가 써놨군요. 전에도. 콜 이게 의미를 모르는지 검색해보는 플러스 28에 위치한 내용을 콜한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EDX의 값을 조작해서 4343의 값을, 여기요. 434343의 값을, 점프 ESI 주소값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떤 값을 넣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앞단에서 우리가 찾았던 이 주소 있죠? 요거, 점프, 요거. 근데 여기 이제, 리틀 에디안이기 때문에 C1, 19, 17, 78의 값으로 이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핑을 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8을 한, 요거에 마이너스 28, 잠시만요. 48, 요거는, 이게 주소가 78이고, 68, 28, 그리고 48에서 마이너스 28한 여기에 값을 넣어야, 이게 수행했을 때 이쪽으로, 그러니까 ESI 요거 호출한 주소값이 매핑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마이너스 28을 하는 이유가 EDX 플러스 28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8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다가 이제 값을 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POC 코드를, 이 POC 코드는 제가 작성한 거 그대로 가져갔다가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80바이트에서 우리가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여기까지 지금 집어넣고, 그 다음 주소를, 점프하는, 여기서는 지금 점프라는 용어를 안 쓰고, 콜 ESI라고 했는데, 콜이나 점프나 같은 의미로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점프란 단소리는 그 위치로 가서 해당 코드를 실행하는데, 콜도 마찬가지로 해당 주소값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 해당 주소를 매핑을 한 거였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렇게 POC를 시행하게 되면 아까 여기에 F8 위치에는 F8 414141이라는 값이 있었는데, 지금 이 POC를 수정해가지고 이 값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01, B1, 6920 여기로 이동을 하겠죠. 왜냐면 해당 코드가 EDX 플러스 28이니까 28을 하게 되면은 이 위치로 가는데, 이 위치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점프하는 ESI를 점프하는 그 주소값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주소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예, 요게 이제 지금 해당 내용을 이제 제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이 해당 위치까지 이동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이 앞전까지는 이런 POC 코드를 안 썼으니까 당연히 여기를 안 왔지만, 이제 POC 코드를 통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EIP가 지금 여기를 가리키는 걸 볼 수가 있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위치. 그리고, 현재 상태의 ESI가 이 위치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게 이제 ESI 주소고, ESI 점프하는데, ESI는 어디에 있냐? 01, B1, 68, 28에 있어요. 여기 현재 ESI 주소가 지금 요걸 가리키고 있어가지고, 얘랑, 즉, 이 위치에 2단계 점프 코드를 이제 오버라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프 ESI는 어떻게 돼요? 얘가 이 주소로 점프하겠죠. 그럼 이 점프하는 곳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쉘 코드로 이동하는 주소를 넣으면 되겠죠. 이제 이 두 번째 콜, 점프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토콜에다가 살짝 쓰러지셨나? 이게 프로그램상으로 이렇게, 조금, 기존의, 버퍼 오버플로우보다는 약간 어렵긴 한데요. 나중에 버퍼 오버플로우 실제로, 해보면 되고, 실제로 이 문서 내용 보시면서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하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은 해당 위치, 지금 EIP가 뭘 가리키고 있어요? 781719C1이라는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뭐예요? 점프 ESI로 점프할 거예요. 그런데 점프 ESI 주소가 01, B1, 68, 2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로 하게 되면은 그냥 프로그램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우리가 뭘 써야 되겠죠? 써야 됩니다. 여기다가 어떤 점프하는, 우리가 쉘 코드를 이제 메모리상에 올렸을 때 그 쉘 코드로 점프하는 주소를 여기다 이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는 EDXI 위치로부터 마이너스 16 되는 위치에 해당되며, 그 위치는 정크를 64바이트 입력한 이후의 주소값에 해당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써있죠.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여기 지금 우리 요 값 있잖아요. 요 메모리에 이 덤프된 내용을 보고 계산을 한 겁니다. 뭐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ESI 위치 이곳에다가 우리가 점프할 수 있는 코드를 또 주소값을 넣는데, 그 주소값의 위치가 정크의 64바이트를 입력한 이후에 다음 주소, 그러니까 4바이트에다가 우리가 두 번째 점프하는 코드를 넣으면 됩니다. 그 점프하는 코드가 지금 설명해서 찾아가면 보고, 지금 두 번째가 이건가? 여기 64바이트 여기 있네요. 예. 여기다가 설명을 9078-2683 이게 ESI 78 이거 이제 밑에 뒤에다가 제가 적어놨을 건데, ESI로 넘어가고 점프 ESI 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이제 조금 들어가냐면, 여기 헷갈리는 이제 다른 쪽에서도 이 앞단까지는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다른데도 설명이 빠져 있거나 저기 돼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소프트웨어 또는 어떤 공격을 받는 환경에서의 어떤 코드를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내가 마음대로 뭐 프린트F, 뭐 아니면 폼은 이렇게 막 써가지고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사용하고 있는 코드 조각들 중에서 코드 조각을 가지고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ROP, ROP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이러한 그 BOF라든가 SEH를 막기 위한 DP 같은 걸 우회할 때 하는 공격 방법이거든요. 그 ROP 하면 이것도 이제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처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코드를 이 코드를 적당히 찾은 거예요. 그냥 ESI에 78을 하게 되면 뭐예요? add ESI 주소에다가 78을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점프 ESI 그러면 어떻게 돼요? ESI는 여기 있는 주소로 점프하겠죠? 근데 사전에 이렇게 시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ESI 아까 우리가 요 위치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되잖아요. 점프하는데 요 앞단에다가 지금 여기 요 위치 요 놉슬레드 요 앞에가 ESI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은 ESI 플러스 78은 아마 높 값이 있을 거예요. 높. 그리고 거기보다 좀 더 떨어지면 이제 쉘 코드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그 위치에 점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 해당 해당 요 주소 값을 찾은 거였고 점프를 하는 코드 중에 이 값이 있는 걸 찾은 거예요. 제가 ESI를 아까 여기에는 아마 이걸 찾은 이유 저기가 표시 안 돼 있네. 그래서 어쨌든 요 위치 78로 ESI를 플러스 시키면 높 값이 있어요. 그리고 높 값을 하나하나 실행하다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의 점프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높 값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아까 78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ESI를 이제 콜하게 되니까 이제 이게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계속 수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등록한 이 POC는 제가 이 계산기를 실행하는 코드를 넣었는데 이 계산기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지금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참고 문헌하고 실제로 여유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 해당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디버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걸 테스트하는 환경은 이제 2대의 PC가 있다는 환경에서 이제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POC 코드를 하는 거는 이제 공격자 코드에서 이제 작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버거로는 이제 희생자 PC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ROP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제가 발표를 할 겁니다. 아마, 저기 따로 카페에다가는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ROP를 해가지고, 직접 내가 메모리상에 있는 이런 코드 조각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공격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공격 코드를, 공격 코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아예 로직을 짜는 건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또 이제 발표할 내용이고요. 실제로 해보려면 막막한 건 아니라 실제로 해볼 저기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즘 추세는 ROP보다는 유저 앤 프리 즉 요즘 공격은 브라우저나 아니면 우리가 브라우저에 있는 플러그인 대표적인 것들이 PDF라든가 또는 이미지 나오게 하는 거
어쨌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유사한 단원 뭐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꼭 그러니까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뭐 저기 뭐지? 크롬이라든가 또는 파이어폭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공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용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패치가 안 되거나 제로데이 공격 코드가 이제 발생이 되면 이제 그 공격이 되겠죠. 이제 이런 거 찾기가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이런 디버깅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우회를 하는데, 우회를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ROP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아마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각각의 공격 코드들을 한 곳에 올릴 공간이 없어서 이제 에그헌터라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용어를 쓰지만 각 코드들을 메모리상에 막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적재해 놓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공격 코드가 실행할 때는 그 코드들을 쭉 읽어들여서 하나의 완성된 그 페이로드로 구성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될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오늘 그 버퍼 오버플로에 대한 그 내용인데, 이 앞단에 좀 쉬운 내용들을 제가 간단히 좀 시연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다 보니 아마 버퍼 오버플로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복잡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 발표는 될 것 같아요. 유니티는 뭐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뭐 다른 이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조금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 키시고 뭐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톡방에다가 글 써주셔도 되고요. 그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흔한 기회 아닙니다. 혼자서 이렇게 뚝 갈다가 투기하는 것보다 이럴 때 이렇게 수월하게 점프를 2번 하는 이유는 ESI에 우리가 그 공격 코드가 있는데 그 공격 코드로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ESI로 콜을 해서 그 위치로 갔죠. 거기서 또 한 번 공격 코드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프를 2번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 그래서 점프를 코드로 ESI로 왔고, 지금 여기가 이제 ESI인 거예요, 현재 위치. 근데 여기서 그냥 쭈르륵 실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다 뭐 높값을 준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코드로 이동해서 이 코드는 바로 ESI 플러스 아까 그 78이라는 값, 그러니까 현재 ESI는 여기 위치인데 이 위치에 플러스 78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코드로 이제 코드를 얘가 점프를 이렇게 점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해당 그 페이로드, 이 페이로드에 있는 코드로 이제 점프한 거고, 그 앞단이 바로 노브로 깔려 있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실행하고자 하는 쉘 코드는 이제 진입을 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 정도 저기 하시고 실제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다른 저기 궁금하신 내용 또 없으신가요? 없으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반응들이 없어요.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여기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네. 원래 기본적인 내용은 이 앞에 있는 이 전형적인 BOF 정크 코드에다가 리턴 주소 값
리턴 주소를 우리가 그 쉘 코드까지 해서 쭉 같이 보낼 거 아니에요. 이거 보내는데 그 리턴 주소를 이 쉘 코드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코드값 주소를 여기다가 그 덮어 씌웠겠죠. 그러면 프로그램 로직이 그러니까 리턴을 하려고 하다가 리턴 주소가 원래는 그 해당 로직에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그 복귀해야 되는데 복귀가 안 되고 점프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ESP에 이제 그 이 해당 코드가 이 코드가 있다고 보고 그 해당 코드를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이 단순한 형태고 실제로 이 형태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아닌 조금 복잡한 형태로 공격했다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안 된다고 해서 BOF가 안 되는구나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한번 그 관점을 한 번 더 본 것 뿐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 OP 로직이 EDX 플러스 28 이 EDX 플러스 28을 콜하는데 이거를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공격자는 EDX 플러스 28에다가도 꼭 리턴 주소에다가만 점프할 수 있는 코드를 넣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점프 코드를 넣어서 우리가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번 발표 시간에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EDX 레지스터를 오버라이트 해서 그렇죠. 점프 1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페이로드로 갈 수가 없으니 페이로드로 이동할 수 있는 주소값을 거기다 또 매핑을 해가지고 또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콜이 있어야 실행이 되는 겁니다. 콜을 해야지. 점프라든가 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거기서 코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서에서도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add ESI 78, 즉 ESI 주소에 78, ESI 주소는 01, B1, 68, 28이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78을 한 곳으로 어떻게 돼요? 점프. 그러니까 ESI 78 하게 되면은 이 주소값이 바뀌겠죠. 그리고 점프 ESI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넘어가면 주소값 변경됐죠. 위에서 보면은 28이잖아요. 01, B1, 68, 28인데 78을 하게 되니까 01, B1, 69, 60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노비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점프 ESI 이 주소로 이동을 하겠죠. 이 위치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깔아놓은 이 페이로드 60 요 위치가 바로 이 노비입니다. 노브가 하나하나 계속 실행되겠죠. 계속 쭉쭉쭉쭉 실행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요 계산기 쉘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종료를 하고 이 계산기가 이제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 이뮤니티 디버거가 아니라 저기 해당 웹서버가 이제 어디 있죠? 네. 재밌습니다. 이게 뭐 해보면은. 근데 지금 이제 온라인 소프트웨어가 지금 아직도 이런 공격에 대해서 막아져 있는지 안 막아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얘네 아까 웹서버 나중에 이 웹서버 프로그램 제가 다운받은 게 있을 텐데 만약에 여기 있는 버전이 지금 여기 버전은
6.8 버전이거든요. 웹서버 버전 6.8. 만약에 패치가 됐다면 이거보다 높겠죠. 아니면 패치가 됐어도 이거에 대해서 패치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뭐 다운받아갖고 POC 코드 이렇게 똑같이 그냥 따라서 쳐서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좀 달라지는 거는 이런 어떤 공격자, 희생자 PC IP라든가 이런 부분만 좀 달라지는 거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분 이제 저기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네,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내일부터 또 즐거운 한 주 이렇게 되도록 하죠. 예, 당연히 어렵습니다. 뭐 시효가 없습니다. 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도 뭐 옛날 법보고 플레이라는 말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예, 수고도 많았습니다.